52권에 달하는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거머쥔 박정희 대통령의 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5차 계획을 수립하고 전 국민과 함께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는 3.1운동을 앞세워서 18년간 통치하시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성장은 연평균 9.1%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국민 소득이 27배에 오르는 이러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18년간의 통치기간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세계 신화였으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마저도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도서는 한 권도 빠짐없이 구매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세계 지도자들의 벤치매킹하는 세계적 지도자로 남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처했던 상황들이 IBRD 국제부흥은행에 있는 경제지표로서 근거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지금 와서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득세를 하며 대한민국 정권을 불법으로 침탈한 이 상황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제1의 국시여서 반공을 선택하셔서 6.25 남침을 강행하여 전국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국민 동족 수백만을 살상을 한 국회 김일성에 대응하시며 호시탐탐 누리는 북해 적화력을 막아내시고 북진 승공통일을 염원하셨던 반공 대통령이셨던 것입니다. 63세 짧은 생애로 생을 마감하셨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신화에 이은 부국강병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가슴속 깊이 기리며 그분의 애국, 애밋하셨던 이런 애국심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또다시 여적죄인으로 명명되고 가짜 대통령인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자격이 없는 가짜 대통령으로서 종전선언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망발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As an illega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is not qualified to declare the end of the war. 즉,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점으로 북괴 남침이 시작되었고 UN 16개국의 참전과 대한민국 국군의 선조들로 간신히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전협정을 하는 당사국에는 대한민국은 제외가 되어 있고 UN 대표국으로 미국의 사령관, 클라크 UN 사령관, 북한에는 김일성, 중국에는 팽덕희 인민지원사령관이 서명을 함으로써 휴전이 협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전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도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침탈하고 정권을 침탈한 문재인으로서는 가짜 대통령으로서 종전선언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과 세계인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애국, 애미라는 이 마음을 다같이 똘똘 뭉치고 대동단결해서 대한민국을 침탈한 문재인과 중국 주사파 세력들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에 갖추어서 모조리 처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되살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로서 다시금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데 국민 여러분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사기 불법 선거는 2002년부터 자행이 되었고 이거에 항거한 투사들이 대법원에 십수년간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사법부는 2002년도에 다 넘어가 있었고 대법관들도 모조리 고정간첩단에 의해 매수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4.15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불철주야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며 4.15 부정선거를 들춰내어 만방에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에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2002년부터 자행됐던 대한민국의 불법선거,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고 훔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 불법선거의 주인공들, 이놈들은 모조리 체포돼서 현장에 이슬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헌법소단의 이종만 사무총장으로서 연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소단의 김경환 애국 목사님으로부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연설하는 분들은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정상인으로 체크가 되고 지금까지 건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연설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자 및 유튜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것인가 공산주의로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 내용을 잠시 드리려 합니다. 성경 말씀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 파리 평화협정 맺고 나서 공산주의자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월남전이 그랬습니다. 월남전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고서 1년도 못 가서 월맹은 월남을 쳐들어와 월남을 삼켰습니다. 1949년 7월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김일성이 평양에서 민족 지도자 회의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고 남한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가면 속으니까 가지 말라고 애국단체들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김은구와 김규식이 아니라고 거기 갔습니다. 가서 김일성과 김구 선생은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역사, 2000년 역사를 봐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 전체주의로 가고자 하는 독재자들은 언제나 꼭 거짓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전체주의자들 그들과는 절대로 협상을 하거나 무슨 조약을 맺거나 저들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00번 속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제일 먼저 선전선동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를 시작합니다. 절대로 국민들은 이 선전선동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사실 감기보다도 못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국민을 압박하고 무리도 못하게 하고 입에다가 전부 재갈 채우는 거 이거 마스크 씌우는 거 재갈 채우는 거 암소리만 나는 거요. 그냥 허락대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그저 그냥 잠자고 그러는 얘기.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을 전부 박탈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엔데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1주년 맞아서 추모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했을 때 잘 살아보자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걸 많이 불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얼마나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난했으면 아까 사무총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에랑 미스터트롯 그 삐약이 정동원이 국민학교 4학년짜리 아주 트로트를 잘 부릅니다. 그가 부르는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릿고개? 그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보릿고개뿐만 아닙니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먹을 것이 배고프니까 뭔가 먹긴 먹어야 하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봄이면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살짝 벗기면 그 속에 얇은 하얀 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양이 오르락내리라고 물이 오르락내리라는 그것을 벗겨서 먹으면 갈치하고 먹을만합니다. 그걸 먹으면 시장기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소화가 안 되니까 똥구멍이 막힙니다. 겨울에서 똥은 쌓여있는데 안 나오니까 막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다급하니까 엄마가 기죽에 있지 않습니까? 귀 파는 기죽에 그걸로 똥구멍을 파내는 겁니다. 그래야 살으니까 조심스럽게 파내지만 잘못하면 똥구멍이 찢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이해하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알지.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제 새마을운동을 펼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포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 가난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요인이 여기 있습니다. 전쟁에 있었습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약 930번 전쟁이 있었답니다. 학자들 말로는 그 중에 약 900번 정도가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못 살게 불렀어요. 뭐 좀 하려면 맨날 전쟁이 있어 자방하고 그 전쟁에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 여자들 처자들 50만 명 이상씩을 언제나 끌어가고 그래서 가난했어요.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친구가 되자 불과 70년 전 6.25 전쟁 때 저들이 우리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이 이렇게 김일성이 도와주기 위해서 저들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오늘 친구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친구의 어려움이면 내 어려움이라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적인데 말입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가난했던 거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노래 그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단결해서 그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5천년 만에 그 가난하고 지긋지긋했던 가난을 물리치고 먹고 살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 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는 말입니다. 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덕을 고마운 것을 잊어버리고 그 역사에서 지우자고
뭐 혁명했다고? 독재했다고? 저 독재를 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자유를 잠시 제압했던 것, 그것은 있습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 학창 대학 시절에 반대하고 태모 감옥에 가고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으면서 보니까 아니,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에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 대사관 앞에 가끔 모여서 무슨 미군 물러가라, 미군 철수하라, 양키 고호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거지없는 새입니다. 미군이 없으면 없는 그날로부터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월남이 그랬어요.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는 바로 전쟁이 쳐들어왔어요. 6.25가 일어났던 것도 결국 그렇습니다.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로 철수하고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1년도 못 돼서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6.25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미군이 빠져나가면 달러가 빠져나가고 그와 동시에 전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다른 나라들, 어떤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미군 좀 오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피업까지 되겠다고 그러면서도 미국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서 미군 사실은 저 사람들은 미군을 나가게 하고 그리고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산화시키려고. 절대로 이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부물 경제대로 친구 얘기한 대로 중국이 우리 친구가 되니까는 가난뱅이가 되었어요. 전쟁만 했고 미국이 우리 친구가 되니까 안보가 튼튼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부강하게 된 겁니다. 잘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훌륭한 정치가가 있어서 무슨 우리가 자원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미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보가 튼튼하고 그러고 나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여기에 말하면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거 잘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강함과 찰쌀한 것,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미군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미군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 방해 조약을 체결했어요. 상호 방해 조약이라고 하면 서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나를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면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잘 사는 나라 미국, 세계에서 가장 꼴파리로 못 사는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조약을 맺으니까 미국 조약가 발칵 뒤집어가고 저 이승만 저거 사기꾼이다. 이건 노예 계약이야. 막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보니까 미군의 그 어마무시한 그 군대를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도 아니고 뭐 몇 년 그게 아니고 영원히 미군의 저 군사력을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와 같은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조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왜 마다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 가라고 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란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번영을 발전시키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한미 동맹의 강화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소단의 애국 목사님, 멀리 강원도 원주에서 주마다 오시는 우리 김경원 목사님의 훌륭하신 연설이었습니다. 우리 즉흥적으로 국민 중에 연설하실 국민 있으시면은 연설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궁화 TV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 화요일 날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1300일이었습니다. 오늘 1304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월요일 날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40주기 추도식이고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위대하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봐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시고 이 나라 경제 발전을 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감옥에 넣은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분노를 하는 거고요. 죄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부분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안보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좌파들이 더 집단적으로 더 반발을 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좌파들의 기획된 탄핵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딸이라 봐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죄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나오셔야 되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업적하면 굉장히 많이 남고요. 우리 대통령님 지금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좌파들이 선동질하는 그런 20, 30대가 아닌 지금 20대 노인입니다. 그런 어르신을 아무 죄 없이 지금도 감옥에 계시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이러는데 이 벌은 천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으로 1300일이 넘는 일을 강금해 계신다는 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 진실을 반드시 하시고요. 우리가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자유스럽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꼭 법대로 하신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우리 그 헌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법이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는 길은 헌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힘내시고요. 그리고 10월 26일 날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입니다. 현충원에서는 250명으로 다 한정이 됐고요. 이제 근처에 오실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명단을 받으신 분 외에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또 여기서 강화문에서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이 있다니까 오며 가며 들리셔서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애국심이 투철하신 국민들은 그동안에 많은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을 아주 똑똑하게 잘 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애국 유튜브들이 오셨습니다. 무궁화 TV, 남수현 방송, 영우 방송, 봉주루 방송, 우리 또 요셉 TV,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년주 TV 나오셨고요. 우리 홍재익 박사 애국일기 TV, 많은 애국 유튜브님들께서 동참해 주셨는데 헌법소단의 국민교육 현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애국 동포들이 많이 시청하시고
또한 이 시청하신 분들 주위에 많은 분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애국동지 중에 그 홍재익 대표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재익이라고 합니다. 홍재 유튜브의 홍재익 박사 애국일기 대표인데요. 여러분은 대한해협해전을 아십니까? 우리 6.25 전쟁 때 대한해협해전에 3인치 포탄 장전수 전병익 그분의 외손주가 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순국 선열들의 피로써 지켜진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서청대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지만 대한민국을 살리신 순국 선열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경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애국 유튜버 여러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신 우리 전병익 할아버님은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6월 25일, 6월 26일 부산 앞바다, 옛날 말로 소래탄 앞바다에 내려왔을 때 특수군들을 직접 3인치 포탄 장전수로서 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저희 쏜 마지막 포탄의 장렬히 전사하신 을지무공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지금 대한민국 헌법소단 여러분, 그리고 4년 내에 이 자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피 터지게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을 체포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문재인을 사용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대검찰청 앞에서도 외쳤고 중앙정관에서도 외쳤고 법무부 주의 앞에서도 외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저와 애국자들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재선이 된다면 모든 빨갱이들은 시진핑, 문재인,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좌파 빨갱이들은 모두가 척살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순국 선열들과 애국자들에 의해서 지켜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줄 설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신다면 바로 코로나19, 코비드-19은 종료됩니다. 이 코로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압제수단으로 만드는 통제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로나 독감 백신을 사나 20여 명의 사망자의 가족들이 울부짖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보다 대한민국의 독감 백신을 맞아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빨개 집단,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고 국민 앞에 석고 대제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나야지 우리나라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 혈맹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은 국민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체포하라! 빨리 문재인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홍재익 TV 홍재익 대표께서는 또 부인이시고 박사고 교수이고 합니다. 애국심이 남다른 투철함은 외교부가 6.25 발발하는 전날 그렇게 부산에서 용감에 싸우시다가 사망하신 그러한 애국전사이기 때문에 아마 외손주도 강렬한 그 애국심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끝에 연설 순서로 대한민국 헌법소단 박상구 총단장을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권력에 오늘은 이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가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받들고 진짜 대통령을 오게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달에 징역 20년이라고 그랬나요?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탄핵소추 수정 변경을 원회의 없이 제 맘대로 작성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기고 그 정당하지 못한 국회 탄핵소추 수정 의결서를 근거로 해서 헌법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8명은 국민 전원재판부에 탄핵심판 소환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재판부에서 불법 탄핵심판 결정을 했습니다. 저 총을 탄핵이라는 총을 쏘았는데 공포탄인지 빈총인지 격파를 했습니다. 그거 맞고 누가 죽습니까? 아무도 안 죽습니다. 탄핵은 불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탄핵은 불발되어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리되었다고 오구 대선을 실시한다고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받아들이자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에게 엉터리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시된 오구 대선은 선거 자체를 실시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잘못됐고 헌재가 잘못됐고 대통령 선거가 잘못된 문재인은 분명 불법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는 불법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3일 10월 9일도 봤습니다. 오늘도 뭐 펜서를 많이 쳐놨네요. 그렇게 못하면 자수해서 영창 가야지. 왜 퇴진 하야야. 여러분, 외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을 퇴진 하야 홍은도로 가게 하겠습니까? 양산으로 가게 하십니까? 영창으로 보내야 됩니다. 맞아요. 영창 보내기도 아까워. 여기 앞에 계신 경찰 공권력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위에서 잘못된 지시로서 불법으로 대통령이 추억 감금되고 또 다른 어떤 법에 적합하지 않은 그것을 상관의 지시라고 받들어서 했을 때 같이 공범이 되는 것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공권력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앞에 계신 공권력 경찰관 한 분 한 분이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재인 퇴진, 문재인 하야 그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진짜 대통령을 가짜 대통령이 은혜로운 사면을 합니까? 이런 웃기는 대한민국 헌법 파괴 실상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진짜 대통령 가져놓고 가짜 대통령들은 진짜 대통령 죄를 사해주라. 죄가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법률가들 박근혜 대통령이 1000번 만번 탄핵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형수라도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절차법이 있는 겁니다.
저 탄핵 사유다 어쩌다 그거 다 좋다 천번 만번 탄핵감이라 치자고요. 그렇듯이 사형수도 재판을 거쳐서 사형에 들어갑니다. 재판도 안 거치고 사형이 갈 수 없는 게 절차법 아닙니까? 저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 이렇게 법이 잘못돼 절차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투옥시킨 거 분명히 잘못됐을 겁니다. 대한민국 법률가 법지식의 핵심이 뭡니까? 절차법도 법입니다.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번 만번 때려주길 패주길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서 엄단을 해야 됩니다. 왜 국회가 잘못하고 헌재가 잘못하고 중앙선관위가 잘못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잘못하는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선도 선상의 공권력 집단들이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속임수로 호도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법률의 실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 문재인 하야라 문재인 퇴진하라 아닙니다. 잡아 영창 날립니다. 그리고 가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 아닙니다. 어디다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우리 헌법소단 탄핵무효소송 그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사유 된다 안 된다 그 알고 어떤 음식물이 너가 맛보니 짜다 또 이 사람 맛보니 싱겁다 라고 하나 탄핵 사유 된다 안 된다 그런 알고가 아니라 천번 만번 탄핵 사유감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되지 않았다. 그러니 진짜 대통령 박근혜고 빨리 적각 복귀시켜야 되고 가짜 대통령은 자수해서 영창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소단의 탄핵무효소송 소송의 핵심 골자입니다. 왜 이걸 모르고 아직도 하야 퇴진 사면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까? 국민 여러분, 공권력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똑똑히 냉철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5년 가까이 국가 반란을 진압을 못하고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전국 방방곡곡 세계 여러 곳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1592년 임진년에도 외세의 침략에 7년간을 전쟁으로 싸워서 이겨낸 우리 민족입니다. 또한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6.25 전쟁도 3년 1개월간 전투를 하면서 휴전을 만들어낸 우리 민족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5년, 4년 아스팔트를 뛰어서 저희가 지치거나 의기가 소침할 그럴 국민이 아니란 거죠. 국민 여러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국가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애국심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시고 대동단결하여 국난을 빨리 극복하고 국가 반란을 일으킨 문재인, 여족, 일당, 종북 일당들을 모조리 헌법, 형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그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념 촬영하시죠.
오늘 헌법소단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이로써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멸공. 사진 좀 찍으시오.